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IgA 신경증을 26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 계속 유지 중인 환우입니다. 환우라고 하니까 좀 느낌이 이상한데, 그죠? 정상인은 아니죠. 매일 약을 먹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제가 막 죽는 날까지 약을 먹어야 될 것 같은데, 환우 맞죠? 네. 제가 한 영상에 3개의 질문을 제가 던져놨습니다. 그래서 3개의 질문을 풀어가는 방식으로 하고, 다른 분들이 질문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고 이런 방식으로 제가 운영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유튜브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 첫 번째 영상에서 어떤 질문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를 하는 이유. 두 번째, 언제부터 IgA 신경증을 알게 됐나. 마지막 세 번째, 병원은 어떻게 고르고 어떻게 다니고 있나. 첫 번째 질문에 답부터 해보겠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 사실은 저 때문입니다. 왜냐면 저는 20대 초에 병원에 가서 선생님한테 뭔가를 물어보면, 제가 간 병원의 선생님은 질문을 하는 게 굉장히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또 궁금한 게 있잖아요. 저는 환자한테 되게 궁금한데. 그래서 카페를 가기 시작했죠. 인원이 많은 카페에 저도 가입을 해서 물어보게 됐죠. IgA 신경증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의사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약사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이야기하면 굉장히 잘 이야기를 해주세요. 근데 또 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그 카페에 그냥 저 열심히 잘 유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요? 라고만 이 정도로 남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밑에 댓글에 투석하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투석하시는 분이 댓글로, 제가 지금 투석을 하는 중인데 투석하는 사람들 한번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보라고. 근데 그 밑에 또 댓글에, 똑같이 투석을 하시는 분인데, 내가 동물원의 원숭이냐? 나도 미치겠는데, 이런 글을 남기셨다가, 그러다가 두 분이 굉장히 싸움이 나서, 그래서 제가 불편해서 제 글을 삭제하고 카페를 안 가게 됐죠. 뭔가 의지를 하고 싶은데 카페에서는 그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가 발달하지 않았나? 어쨌든 저는 카페로서 해소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저랑 똑같은 사람을 찾기 시작했어요. 많이 없어요. 환자분들이. 얼굴을 내놓기도 힘들고, 그래서 저도 마스크를 써야겠다라는 생각도 했지만, 그러니까 저와 같은 상태의 사람들은 별로 없었어요. 그냥 제가 의지할 수 있는 게 필요했어요. 제가 의지할 수 있는 거는 의사 선생님도 아니고, 그냥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살고 술 안 먹어야 되는 거 아는데 음주는 진짜로 안 하고 사는지, 담배 안 해야 되는 거 아는데 진짜로 담배를 안 하고 사는지, 다 관리를 잘 해서 피곤하지 않게 사는지, 아니면 다른 예외가 있다면 어떻게 회복을 하고 어떻게 사는지가 더 중요했어요. 저보다 수치가 좋건 나쁘건 상관없어요. 투석하기 전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가 되게 궁금했고, 어떤 생활 습관과 식습관과 운동은 또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을 좀 엿보고 싶고, 큰 도움이 아니더라도 그냥 조금이라도, 이 사람 이렇게 사는구나, 나도 좀 더 열심히 해야지, 이 사람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구나, 내가 오늘 별로 잘못 살았어, 이러면 안 되겠어, 같이 유지하게 되는 힘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유튜브를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역할을 하자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고, 이 환우는 신장이 이런데 이렇게 생활하는구나, 네,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저는 3, 4개월 동안 매 분기마다 피를 뽑고 소변 검사를 해서 수치가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살았는데 수치가 이렇게 나왔다, 좀 해이하게 살았는데 수치가 또 이렇게 나왔다, 이건 정확하게 말할 수 있거든요. 같이 유지해 나가는 걸 목표로 해서 좀 의지되는 친구 같은, 외롭지 않은, 네,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언제부터 어떻게 알게 됐나?
제가 고3 때 그 대학 입시를 봤는데, 제 고향이 부산이거든요. 서울에 입시를 딱 붙었는데 그 학교에서 3차 시험까지 붙고 건강검진표 뭐 떼오라 그랬는데 소변검사에서 뭐가 X가 나왔어요. 이거 이렇게 잘못되면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때 부모님이 좀 잘 계셨으면 병원도 가고 좀 검사해보자 했을 것 같은데, X 표시가 없어야 대학을 갈 수 있는 줄 알고 그 건강기록표 X자 된 그거에 막 어린 나이에 이 학교 가야 되니까 막 지우개로 지워보고 막 그랬어요. 그래도 좀 X자가 보였어요. 다행히 붙었습니다. 아, 이건 내가 X표를 잘 지워서 붙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대학을 붙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헌혈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헌혈하는 거를 모으는 것도 되게 좋아했었고, 헌혈을 하러 갔어요. 갔는데 내 피를 이거 수혈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간호사 분인가? 그 여자분께서 뭐 피곤하면 이럴 수 있고, 잠 못 자면 이럴 수 있고, 학생이면 공부한다고 피곤해서 더 그럴 수도 있고, 이런 경우 많아요 뭐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건강기록표도 그래서 X가 나올 수도 있었고, 헌혈도 이렇게 수혈을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 뒤로 몇 번을 갔는데 한 번도 헌혈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나, 맨날 피곤해서 그런가 라고 생각했었죠. 아무렇지 않게. 그러고 대학을 지나가게 됩니다. 군대를 가게 되는데 2년 2개월인가 2년 4개월 그때 그랬을 거예요. 근데 2년째 되는 해에 정말 아무렇지 않게, 야, 너 어린애가 왜 이렇게 그 얼굴이 팅팅 붓고 그러냐? 내가 그런 거 잘 봐. 내가 IgA 신병증이라고 만성 신부전증이야. 너 병원 한번 가봐 라고 했어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고등학교 때 일이 딱 걸리는 거예요. 입학 서류 건강표에서도 X가 나왔고 헌혈도 못하게 했어. 맞아. 검사 받아봐야지. 이를 그때 생각한 거예요. 네, 뭐 어쨌든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조직 검사를 하자 그랬고 IgA 신병증이었던 거죠. 22살 때, 3살 때 IgA 신병증을 진단을 받았습니다. 조직 검사를 통해서. 제가 IgA 신병증을 받았잖아요. 근데 바로 면제래요. 그래서 몇 개월 남겨놓고 나왔습니다. 의가사 제대를 했죠. 그때 느꼈어요. 아, 이거 참 안 좋은 병이구나. 다시 두 번째 질문으로 돌아와서 19살 때 증상을 알게 돼서 확정은 3년 뒤인 22살 때 받았습니다. IgA 신병증을. 네, 이게 두 번째 질문의 끝입니다. 네, 이번 영상의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의과사 제대하기 전에 서울에 있는 모 병원을 갔었고, 그 모 병원에서 조직 검사를 받았고 15년 넘게 그 선생님한테만 제가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곳입니다. 그러니까 15년 정도 다니고 이제 병원을 바꿨는데, 이제 제 인생에서 두 번째 병원이죠. 저는 많이 안 갔고 맨 처음에 그 병원 하나, 그리고 다른 병원. 제가 바꾸게 된 계기가 뭐냐면, 정말 잘 유지하고 싶거든요. 가면 갈수록 이게 참 안 좋은 병이란 거 알고, 투석도 하고 신장 이식도 해야 되고 그까지 가는 병인 거 알거든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어떤 경각심을 알려줘야 되는데, 제일 큰 게 뭐였냐면, 제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담배를 제가 조금씩 피는데 뭐 담배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했는데 카페에서는 담배는 안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데 피는 것보다는 안 피는 게 뭐 좀 좋지 않겠어요? 이렇게 웃으시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아, 나는 괜찮은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아는 형이 저랑 똑같은 병명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그 형한테 그렇게 끊으라고 막 그렇게 세게 얘기 안 하시더라고. 내가 그래도 몸이 좋나 봐 라고 말을 했어요. 자기는 담배 냄새 나는 곳은 다 피하고 술도 근처도 가지 말라고 의사가 그렇게 경각심을 줬대요. 근데 그때 제가 덜컥했던 거죠. 근데 지금 선생님은 어떠냐면, 제가 담배 얘기를 했었어요. 안 돼, 유지할 수 있어, 노력해,
무조건 할 수 있어. 그리고 이번 상태가 좀 안 좋네? 그럼 한 달 더 빨리 오세요. 넉 달 못 드립니다. 이번엔 저랑 살 빼기로 약속했는데 안 빼셨네요. 넉 달 안 됩니다. 석 달 반 만에 오세요. 뭐 이런 것들을 해주신단 말이죠. 뭐 그렇게 경각심을 주시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이게 필요했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말씀하시지만 단호합니다. 그래서 이 병원을 찾게 됐고, 여기에서도 그런 단호함이나 경각심을 못 느꼈다면 저는 또 다 병원을 옮겼을 것 같아요. 어쨌든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2개의 병원이 있었는데, 2번째 선생님의 경각심을 주는 선생님을 만나서 더 잘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의 첫 번째 에피소드 질문 3개는 끝이 났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3개의 질문이 더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질문을 해봤습니다. 제가 실제로 궁금했던 질문들이거든요. 궁금했던 질문들. 그래서 제 마음대로 뽑아서 했는데, 혹시 궁금한 거나 이런 것들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댓글을 남기거나 영상에 올리거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에피소드를 이렇게 만들고 댓글을 통해서 뭔가를 소통을 하고 할 텐데, 제 궁극적인 거는 한 달에 한 번이건 2번이건 한 10명, 20명의 사람들이 만나서 의학적인 지식을 떠나서 그냥 내가 어떻게 유지를 하고 있고 이 유지가 어떻게 나한테 생활에 변화를 주는지, 외국에서 보면 금연 캠페인처럼 나 잘 유지하고 있다, 정보 공유도 하고 의지가 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모임을 또 만들려고 합니다. 이 채널을 보고 있으신 분들은 IgA 신병증, 만성 신부전증 이걸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말이 너무 길었는데 재밌지도 않은 거. 어쨌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2번째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